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민주당 비대위가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간밤에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배제 상황, 지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선 유세 당시에 피습까지 당하셔서 다들 놀랐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다행히 머리는 괜찮고요. 네. 발은 아직 좀 불편합니다. 아이고, 휠체어 투혼에 네. 또 머리 붕괴 투혼까지 여러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비대위에서 늦은 밤까지 네. 공천 문제 놓고 토의를 했는데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낸다고는 하는데 지금 속보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뭐 당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수백 명의 우리 신입 당원들이 네. 이렇게 당사 앞에서 아, 경선을 요구하며 이렇게 집회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심정을 아까 11시에 가서 피력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 앞에 가서 직접 네, 네.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당원분들. 네. 자, 이건 뭐 만약 가정이지만 네. 지금 전략공천위의 결정, 배제 결정에도 좀 놀랐는데 네. 비대위가 공천 배제 결정을 확정한다면 어떻게 입장을 취하실 거예요? 이건 또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네. 송영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시장 선거를 출마한 계기도 그렇고 네. 우리 당이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네. 정말 우리 당원들의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런 대안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이길 수 있는 후보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네. 송영길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소식을 듣고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과 통화도 하셨다고 알려졌는데 네. 어제 이 시간에 바로 이제 네. 이원욱 위원장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네네네. 뭐 알려진 것처럼 대선 패배 책임을 진 당 대표가 나온다는 게 적절치 않다.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어제 그 이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 네. 이게 뭐 확정 발표한 바가 없고 네. 이야기가 흘러나가서 네. 곤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정은 근데 비대위에 이제 봅시다. 구조상으로 이제 비대위의 위임을 받아 전략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하면 네. 비대위가 그걸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왜 중간에 이것이 네. 알려지게 됐느냐 이에 대해서 좀 윤호중 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중요한 사건에 그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이고 흘러나간 거는. 중요한 것은 이게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당원의 총의와 에너지를 모아서 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원욱 위원장께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예. 송영길 개인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게 전략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미흡하잖아요. 네네. 아니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놓고 그렇죠. 이 사람으로 했을 때 확실히 서울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네네. 걸 제시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네. 문제지. 그게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비판받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더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네. 뭐 기존의 인물들 일부를 이런 사유로 배제한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납득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도 준비된 인물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냥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그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여러 보도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 보도가 나가기 전에 송 전 대표의 컷오프 소식을 먼저 알렸어요. 네. 그럼 이게 좀 얘기가 돌았다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 한 위원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네네네. 다 공개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라고 봐야겠군요. 내부에 반발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컷오프 소식에 송 전 대표님 자해 행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아니 우리 민주당의 저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네. 다 세 분 다 내노란 분들 아닙니까? 네네. 다 도시공학 전문가의 정치적인 경륜과 이게 있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을 돈 700만 원씩 내고 경선 등록, 후보 등록 다 했어요. 당헌 네. 당규에 따라. 네. 그리고 적격 심사를 다 통과했습니다. 당의 후보자 적격 심사. 그런데 다 경선에 배제해버리고 네. 결정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이 짧은 시간에 네, 모이기가 네. 힘들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명의 후보군 중에 네. 오늘 이게 송 전 대표님 나와주시면서 박주민 의원 빼고는 다 여기 나와서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리라. 정봉주 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오늘 페북에 얘기했거든요. 페북에 이렇게 경선에 배제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페북에 올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는 저를 전략 공천하더라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경선을 하자. 네네. 물론 모든 걸 경선 원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이 30%는 지도부가 필요할 때 전략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우위와 뭔가 정말 이 지금에 있는 나온 후보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우위가 있을 경우에나 적용되는 거지. 네. 그렇다고 볼 만한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 예. 이 짧은 시간에 교수님이나 다른 직종, 정치가 아닌 직종에 하시는 네, 분들을 급박히 불러내서 선거를 준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네.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 갑자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은 나오시면서부터 경선에 붙여달라. 제가 그 말도 했지만 네. 박영선 의원님은 정치에 그래도 사선 경륜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셨어요. 네. 정말 욕심 같아서는 더 좀 오래 해주고 싶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때 이낙연 대표 때였죠. 4.7 보궐선거에 다른 후보가 없어 급히 모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가 좀 저희들도 제대로 당해서 뒷받침이 안 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치를 하시던 분도 갑자기 이게 모시면 그 준비가 부족한데 네.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을 갑자기 이 선거 나가라 지금 4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예. 불가능합니다. 괜히 그 영역에서 나가오시는 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책임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원욱 위원장은 컷오프에 대해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 이제 굳이 이유라면 요건데 네. 이 지금 대표님께서 대선 패배 책임 선대위와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냐. 자, 선거대책위원회도 있었고 당시 당 지도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대목이 이거예요. 이 공천 배제에 뭔가 물밑에 숨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개파 문제도 좀 나오고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당 대표로서 제가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말 없이 상당수는 왜 잘 싸웠다. 마지막 부상 투혼 머리에 테레까지 당하면서 싸웠는데 뭘 송영길이 잘못했냐. 계속 지방선거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깨끗하게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건 별개로 그 이후에 그럼 왜 다시 소환됐느냐. 네. 이게 차출이냐 자출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개인 정치 프로그램에 나왔다면 이런 이 우리 풀뿌리 당원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를 지지하는 연좌 농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한테 수백 통의 격려 메시지와 3천 명의 당원들이 서울로 이사 오라고 2,424원 1억이 넘게 돈을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조정해서 자출해서 이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모명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네. 저도 인천시장까지 한 사람이고 5선 의원 한 사람이 뭔 서울시장이 중요하다고 내가 내 정치 경력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으로는 우리 당이 이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이고 또 서울 시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고 네. 그 책임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지고 제가 사표를 낸 거고 그와는 그 이후에 이러한 어려운 선거에 특별한 후보가 지금 안 보여서 사실상 서울시장을 포기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나온 것도 하나의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출론이 초기에는 우세했는데 뭐 일부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 여기서 지금 배제까지 이어져 왔는데 자 혹시
이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도 컷오프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컷오프를 주도한 인물이나 세력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전략공천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의사 타진해 보신 바는 없고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서 뭐 누가 나올지는 참 오리무중입니다.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이제 패배하기도 했던 박 전 장관이 하마평이 계속 오르는 이유, 뭐 경쟁력 문제일까요? 있을까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것도 당이나 공간이나 혹은 이제 뭐 혹시 후보로 나온다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실 문제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를 한번 보죠. 네.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추대 여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당내 좀 세력의 영향,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전혀 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의사 표시를 하신 적도 없고 네. 물어보니 네. 고사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뵀습니다. 아, 어제 청와대에서 뵀습니까? 오찬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전직 총리 장관, 네네. 뭐 장관급 각기위원회, 제가 북방경제 초대 협력위원장을 그러셨죠. 맡았기 때문에 네.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거론되는 인사들을 다 어제 보셨겠네요. 네, 정세균 총리님, 임종석 실장님, 네. 박영선 장관님 다 아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바로 어제 점심에 모였는데 네. 자, 문제는 지금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나온다는 이야기도 한 바가 없다. 자, 이 공천 배제 이슈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송 전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지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날 거리에 많은 지지자가 몰렸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배제 반대 집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아까 지지자들의 응원과 성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차출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지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감지하고 계세요? 네, 좀 감동스러울 정도입니다. 뜨겁습니까? 정말 20대 젊은 여성 당원, 남성 당원들이 네.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무슨 구의원, 시의원 출마 준비자도 아니고 그런 네. 이해관계로 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 네. 뭐 송영길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렇게 후원금도 벌어지고 열 몇 시간을 쭈그려 앉아서 거기서 집회를 했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 이러한 에너지에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민심의 흐름을 잘 모른다고 봅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네. 국회의원들의 사고로만 생각하면 송영길 저 인천시장 하던 친구가 왜 갑자기 서울시장이야? 사퇴한다고 해놓고 뭐 잉크도 안 마른 친구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네. 뭔가 좀 긍정적이지 않게 보일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반대 입장이라면 그렇게 네, 생각할 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내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플랜을 한다면 이길 수 없는 당심한다. 뭐 이길 수 없다는 게 당연히 시기가 쉽지 않다고 돼서 아무도 잘 나서지 않는 서울시장 선거를 왜 나오겠어요. 네.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인천시장도 아니고 제가 또 이미 인천시장 넣은 사람인데. 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요구와 서울시 의원들 41명이 출마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국회의원한테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청장 후보들도 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장판교의 장비처럼 네. 정말 몰려드는 조조군사를 막아내고 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 광역 기초의원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라도 헌신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장판교의 장비의 심경이다.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민주당의 어느새 험지가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이제 후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후보로 나오실 때는 어쨌든 이기는 전략을 가져야 하니까 이 승리할 수 있는 패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이번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네.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내 반발로 정말 제대로 안 됐어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기획들이 많았는데 기억납니다. 그렇게 당내 반발이 심해서 못했어요. 그거를. 그나마 뒤늦게 이재명 후보를 설득해서 용적률 500% 인상 확대하고 30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해주고 네. 또 세입자 우선 분양권을 주고 내곡동 5만 호 개발 네. 구룡마을 12,000호 개발 예. 이러한 공급 대책을 이야기했고요. LTV 90% 생애 첫 주택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완화와 일부 유예 이런 것들을 쭉 10일 전에야 겨우 발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4.7 선거 때 80만 표로 졌던 서울이 50만 표를 따라잡아서 30만 표 차로 졌고 네. 그 표 그대로 우리가 대선에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서울시장을 못 이기면 다음 정권 창출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윤석열 당선인 아직 취임도 안 됐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밥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낙담해 계시는데 네. 네. 서울시장도 또 접어서요. 5년 이후도 쉽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민 가고 싶다 그러는데 네. 이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이 안 돼요.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때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가장 핵심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마용성이라 그러죠. 마포, 용산, 성동이 다 졌습니다. 우리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 그렇습니다. 다 부동산 종부세대로 진 겁니다. 핵심이 부동산 문제.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세제 완화, 공급 대책, 금융 대책을 통해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금융이 제공돼야 살 거 아니겠어요. 네. 공급만 되면 돈이 지원 안 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송영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통해서 자기 집에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3% 이하의 저리로 집을 살다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플랜이 시작되고 있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엔 제5본부를 우리 서울에 유치해서 네. 서울이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아하. 그리고 2만여 개의 국제기구 일자를 통해 우리 서울의 아들, 딸들에게 국제기구에 네.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이스 예. 산업을 발전시키고 서울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 공약을 준비했고 실현 가능한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비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사실은 좀 이게 워낙 그 이른바 검수완박 정부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또 탈당 사보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전 대표셨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당의 결정, 비대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오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